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또다시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고, 도대체 이 하락 횡보장, 이 박스권 장세가 언제 끝날까? 답답해 하신 분들, 지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까요? 제가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자, 일단 오늘은 호재성 기사가 몇 개 나온 게 있고, 큰 판때기 틀에서 과연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의 상층부에 있는 FED 그리고 미국 연준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양적 완화는 도대체 언제 할까? 이게 사실 가장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중심 축으로 봐야 될 시장의 방향성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고, 코인베이스에 뭐 XRP가 재상장된다는 루머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발견한 뭐 몇 가지 이제 캡처한 게 있어요. 코인베이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루머가 진짜 사실이 될 수도 있구나, 재상장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쭉 보시다 보면 아마 흐름을 아마 파악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XRP에 관련된 ODL이라고 하죠. On Demand Liquidity라고 여기 써 있는데, ODL을 사용해서 뭐 국제 송금을 할 수가 있다. 중간에 서 있는 건 SBI, VC. 여기 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포브스 재팬에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실효성이 있냐 없냐, 포텐셜이 있냐 없냐, 내가 코인에 투자하면서 당장 코인이 다른 코인보다 안 가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인프라를 지금 확장하고 있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적인 사례에 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소프트뱅크가 관여가 돼 있는 SBI가 직접적으로 지금 XRP를 밀어주고 있다. 여기에 이제 무게중심을 실어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날짜가 이제 그 다가오는 주요, 이번 주죠. 바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별의 별일이 아마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미국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 CPI, 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런데 연준이 오는 21일에서 22일 날 연방공개 시장 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11월 테이퍼링 시작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10일 전망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이 있었죠. 골드만삭스에서 11월에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2022년에 7월 달에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을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뭐 각종 매스 미디어에 다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FOMC가 21일에서 22일 날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때 테이퍼링에 관한 직접적인 시그널을 아마 분명히 줄 거고, 앞으로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죠, 주목해야 할 상위 5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일명 뭐 CPI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관한 것도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것을 명분 삼아서 21일에서 22일 날 개최되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 결론안을 도출할 거예요. 그래서 테이퍼링 시점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현재의 장세라서 변동성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측면에서 아마 소형주 중심 주식 같은 경우,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도 호재가 껴있는 알트코인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화요일날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게 발표가 돼요. 인플레이션이 높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것으로 명분 삼아서 테이퍼링 발언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한 8월 미국 고용 보고서 자체가 중앙은행이 올해 말 채권 매입을 중단하기 시작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일단 8월 뭐 고용 지표가 나온 게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강행하겠다는 어떤 그 여론이 지금 연준 의원들로서는 지배적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실망스러운 8월 미국 고용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ECB가 채권 매입을 축소하기로 한 움직임은 올해 후반기에 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채권 매입 축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따를 거다, 연준이 따를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산업 생산, 뭐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요일 날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이폰 이제 13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14일 날 발표가 되고 쭉 연이어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연이어서 어떤 그 재료들이 발표가 될 텐데, 그것을 아마 재료 삼아서 연준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아마 자산 매입 축소 구간에 관해서 포인트를 아마 찍을 거고, 그게 시장에 단기적으로 공포심을 줄 순 있지만 이게 금리 인상으로 가는 어떤 그 기간의 랠리를 단축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막 그러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어느 순간까지 아마 이 부채 협상 어떤 이 결론에 관해서 미국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마 분명히 공방을 이번 달에는 깊숙하게 펼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예산안 축소에 더 많은 시간이 촉구될 거다. 그래서 이분이 뭐 CNBC에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민주당이 9월 27일 마감일까지 대규모 예산 패키지를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27일 날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장세가 10월 달 초부터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게 9월 27일 날 마감일까지 이분 말씀대로 통과가 못해서 10월 달 어느 순간까지 만약에 실갱이가 펼쳐진다면 이 장세는, 이 불안한 장세는 아마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아마 목을 죄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 아니면은 뭐 한 대를 맞더라도 뭐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맞는 게 좋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영상 포인트를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회가 패키지의 일부 초안을 진행함에 불구하고 민주당원들이 계속해서 최종 수치를 발표함에 따라 이는 국내 지출 법안에 대한 표결을 미룰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27일까지 원래 마감일인데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돈이 다 풀린다면 엄청난 자금이에요.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미국 대통령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내 지출 계획, 그래서 합이 4조 5천억 달러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분명히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잉여 현금은 이제 계속 막 분할로 계속 매입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현금은 옆에 그냥 두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전체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을 100%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두 법안이 모두 부결된다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정말 끔찍하고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샌더스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그 썰전이 올해 이번 달 하반기부터 뭐 10월 달 어느 순간까지 아마 벌어질 텐데, 아마도 이거는 통과가 되긴 될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부채 협상 타결안도 분명히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그게 타결이 안 되면 미국은 국가 부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타결은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돼요. 좀 힘드시겠지만. 자, 그리고 SBI에서 타오타오 거래소에 여기 XRP가 다시 재상장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XRP가 재상장된다는 의미가 되게 큰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코인베이스에 지금 직접적으로 상장된 건 아니지만 리리스트 된다는 얘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SBI가 밀어주고 있는 타오타오 거래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2일 날 이게 상장이 되네요. 4시에 22일 날. 그래서 상장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 펌핑 장세가 곧바로 올 거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어쨌건 딜리스트 됐던 게 재상장 된다는데 의미를 두시면 되고, 이것을 스타트로 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또다시 대형 거래소에 재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타오타오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기존에 있는 거 거기다가 추가로 XRP가 상장될 거다. 그리고 예전에 SBI에서 펀드를 하나 만드는데, 대중을 위해서 펀드를 만드는데 11월 말에 이거를 뭐 상장시켜서 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투자할 수 있게 이끌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상장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 제품이 뭐 생성돼서 수백만 달러가 여기에 이제 들어올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다. 자, 거기에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시면 되고 모건 스탠리에서 향후에 코비드가 위드 코로나로 될 거다. 많은 국가들이 이것을 따를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뭐 접종은 지속적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의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체제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마도 그것과 그 시점과 테이퍼링 시작 시점을 매칭해서 아마 연이어서 보면 아마 타이밍이 맞는다는 어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 도출하실 수 있고 또한 중요한 게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면 동아시아가 성장률이 가파르게 GDP가 올라갈 거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저도 동아시아가 미국보다 유럽보다 조금 더 많이 앞으로 향후에 쭉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모건 스탠리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중국이 망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코로나 팬데믹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아마 GDP, GNP가 많이 성장을 했을 거예요.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건 스탠리에도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관련한 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중국에서 지금 뭐 이 블록체인이나 코인 시장에 관해서 막 이렇게 누른다고 그래서 그 페이크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그래프를 잘 눈여겨서 정지화면으로 잘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고 테조스가 극악으로 되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예전에는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중간에 손절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지금 웃고 계실 텐데 지금 테조스를 미리 선점해서 이제 들어갔던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향후 몇 주 동안 되게 어떤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은 이거를 몇 주 더 홀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익 실현한 거 빼고는. 그래서 이것도 테조스에 관해서 좀 찾아보실 분들은 좀 더 이제 찾아보시고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켜봐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7달러를 돌파하면 이 지점을 돌파하면 정고점을 이미 갱신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거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단 여기서 벽에 맞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아마 깊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호재거리가 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왜 지급을 안 해주냐 되게 답답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인데 조금 약간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지금 XRP가 재상장이 지속적으로 다 전 거래소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움직이기에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 것이 아마 부족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마지막에 코인베이스 홈페이지 여기 코인베이스닷컴이라고 보시죠. 코인베이스 회원을 위한 신속 무료 서비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XRP 또는 USDC를 사용하여 전 세계 코인베이스 계좌를 가진 모든 사용자에게 돈을 송금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XRP에 관해서 좀 약간 립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코인베이스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속도 그러니까 뭐 그 국제 송금에 관해서 1일이나 2일 정도 걸린다. 은행에다 내가 맡기면. 근데 XRP는 3에서 5초가 걸린다. 온체인에서는. 그리고 USDC는 12에서 17초 걸린다. 뭐 국가들은 뭐 몇백 개 국가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수수료는 제로다. 근데 뭐 은행 같은 경우는 30달러가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뭐 이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보고 해외 외신에 이제 뭐 외신들이나 지금 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에서 XRP 재상장 하려나?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에 좀 지켜보시면 전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상장 됐다고 그래서 뭐 그게 뭐 뚜렷하게 지금 방향성이 나오진 않겠지만 뭐 소송도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타오타오에서 재상장했다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XRP가 도미노같이 도미노처럼 재상장 러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코인 상승 러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연말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만들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코인베이스로 국제 송금 방법 뭐 그래서 XRP 또는 USDC를 사용해서 변환해서 뭐 어떻게 해라. 근데 딱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코인베이스에서 XRP와 USDC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방송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양적 완화가 우리가 뭐 원하긴 하겠지만 아마 그거 같다. 사람들을 애를 먹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언급드렸던 코인 중에 많이 못 가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 코인들도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분명히 반등할 거리가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인내를 요해요. 투자라는 게 나는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당장 오르기를 바라는 게 그게 보통 사람 심리인데 쉽지가 않아요. 항상 이제 저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그리고 이상한 건 내가 팔면 또 급등해. 그게 항상 나 자신한테도 항상 적용되는 일이었고 어떤 특정 누구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와 여태까지 했었던 일 그리고 향후에 포텐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의 롤 돌리자 이런 장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